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알아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4월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네. 지난 29일 날 서울시 제6차 건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부터 볼 텐데요. 관악구 봉천동의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계획안이 통과된 구역이 있군요. 예, 맞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480번지 1원인데요. 네. 아파트 면적은 36에서 120제곱미터, 약 840가구의 아파트가 올해 12월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심의를 통과한 봉천 제4-1-3 주택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단지 북측에 구암중과 구암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또 단지 안쪽에 구암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원만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현재 재개발 중에 봉천 제4-1-2 재개발 구역과도 면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모두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주거지로 조성되고 있는데요. 구암 초등학교와 인접한 아파트 층수를 7층으로 만들어서 일조 환경을 배려했고요. 또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학습 환경도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단지 내 남측과 동쪽으로 연결되는 보행 통행로를 계획해서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동선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했고요. 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을 만들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민 공동시설이 개선돼서 주거 환경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 주간의 부동산 주요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전세시장 가격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느낌입니다. 올해는 재건축 이주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몰려서 그렇다는 분석도 있다던데 올해 수도권 재건축의 이주 규모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서울 재건축을 포함한 수도권의 재건축 이주 물량이 2만 가구에 육박하는데요. 네. 대신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물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봄 이사철에 아무래도 임대차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과 관련된 요인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내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이주 시기를 조사한 결과 총 2만 1,247가구 정도가 연내 이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강동구 둔촌주공의 이주 물량이 약 6,000호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주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해 수도권의 재건축에 따른 전월세 시장의 가격 불안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상반기도 안정됐다고는 지표상으로 그러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불안 요인이 또 잠재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 봄하고 올 봄을 비교하면 구체적으로 이 재건축 같은 경우 이주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네. 되게 이제 이사철이 3월에서 5월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 재건축 이주 물량이 상반기에 3,130가구 정도입니다. 네. 개포주공 3단지 개포 시형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대비는 1,780가구 정도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 고덕주공 7단지 그리고 과천주공 1단지 그리고 과천주공 7-1단지 그리고 군자주공 6단지가 상반기에 이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봄 이사철에는 약 4,912가구 정도가 재건축 이주를 했었는데요. 고덕주공 2단지, 삼익그린 1단지, 한신 5차, 그리고 삼익그린 12단지가 이주를 하면서 강동구 일대의 지난 연초 전세 가격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었죠. 실제 작년에 3월에서 5월까지 단기간 강동구의 전세 가격은 무려 4.84%나 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강남구 개포동 일대를 제외하고 상반기에는 이렇다 할 이주 물량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반기 전세 시장은 지난해보다는 가격 상승이 둔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하반기 규모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표로도 살펴봤지만 상반기에는 지금 8,500여 가구 그리고 하반기에는 12,700여 가구 정도가 이주 물량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주할 물량이 한 4,170가구 정도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재건축 시장에 따른 임차 가격 불안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뭐 불안 요소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이주가 예상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서울은 개포주공 4단지, 고덕주공 5단지, 그리고 고덕주공 6단지 정도가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과천 일대의 재건축 이주 물량이 몰려 있는데요. 과천주공 6단지, 신흥주공 뭐 이런 지역들이 주요 재건축 이주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지역입니다. 둔촌주공 1단지에서 4단지 같은 경우가 5,930가구로 만약 연내 재건축 이주를 한다면 시장이 다소 불안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위례 신도시가 올해 한 9천여 가구 신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이주에 따른 가격 불안 요소는 완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둔촌주공 재건축 이주 여파에 따라서 연내 2만 가구 정도가 추가로 이주를 한다면 연말로 갈수록 수도권의 전월세 가격 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가 아주 걱정이네요. 전세 가격 상승 또 월세 전환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재건축 이주뿐만 아니라 전세적으로 이제 전세 시장이 불안하면서 서울 자치구 중에는 이제 전세값이 매매가의 80%에 육박하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꽤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지역을 흔히 이제 깡통 주택이 될 리스크가 높다는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안에 서울에서 전세가를 80%에 도달 가능한 지자체가 한 11곳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간 월 평균 전세가율 증감률을 좀 계산을 해봐서 전세가율 80%에 도달에 필요한 개월수를 좀 추정해 본 것인데요. 전제 조건은 이제 작년만큼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깔고 가야 되겠죠. 서울 25개 구 중에 전세가율 80%를 이미 넘은 지역들이 5곳이 있는데요. 성북구라든지 동대문구, 관악구, 중랑구, 그리고 동작구를 제외하고 한 11개 구 정도는 올해 안에 전세가율 80%를 넘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랑구와 동작구 같은 경우는 올 3월 정도에 처음으로 전세가율 80%대에 진입을 한 상황에 있고요. 또 구로구, 중구, 강북구 이런 지역들은 2분기 내에 80%에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80%를 넘는다는 의미는 집주인이 선순위 담보대출을 20%만 받아도 깡통 전세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대차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너무 높은 금액의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일부 월세를 주는 준전세나 보증부 월세가 늘어가는 패턴들이 아마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도 전세가가 높은데 뭐 오늘 센터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말로 갈수록 전월세 그 가격적인 불안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뭐 예상을 해주셨는데 뭐 전세가율 고공행진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미분양 증가라든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강화가 2월부터 실시가 본격화된 이후로 이제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변수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분양시장의 유망사업체 청약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재고주택의 거래량과 가격 상승은 예년만 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반면에 위축되는 시장에서 빠르게 임대차 시장에 머무는 수요는 늘고 있고 또 봄 이사철에 신혼부부 수요가 겹치게 되면 전월세 가격은 매매 가격보다 더 상승하는 문제점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올 들어 1분기에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4% 오르는 것에 그쳤지만 전세 가격은 0.53%로 매매보다는 전세 가격이 더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난 2월에 한 달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8,225건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4% 정도 줄었고요. 반면에 전월세 거래량은 65,432건으로 6.4%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전세난이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에 거기에 높은 전세가율과 맞물리게 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증액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는 안전성도 다소 위험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도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지난해 이제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오피스텔 공급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 청약이 안 된 모양이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지난해 공급된 물량 그리고 실제 청약된 물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도 생각보다 오피스텔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시장에 예. 미분양이 많이 남아서 좀 놀라긴 했었는데요. 네. 작년에 분양한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올 3월 현재까지 실제 분양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국의 222개 단지 중에 95개 정도 되는 단지, 그러니까 약 한 42% 정도 되는 단지가 100% 순위 마감을 하지 못한 미계약이 남아있는 단지로 분석이 됐는데요. 수도권에서는 141개 단지 중에 56개 단지, 그리고 지방에서는 81개 단지 중에 39개 단지가 잔여 물량을 100% 소화하지 못한 단지였습니다. 지방에 비해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해소량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요즘 오피스텔 분양 광고 굉장히 많고 또 최근에는 분양형 호텔로까지 이어지는 수익형 다변화에 바로 밑바닥에는 이렇게 100% 분양되지 못한 오피스텔의 잔여 물량 때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표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생각보다 오피스텔의 미분양과 미계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요즘에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뭐 여러 가지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해부터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시장에 다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이제 적재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의 적정성을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도 추가적으로 한 2만 실 이상이 시장에 추가적으로 오피스텔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급 물량이 모두 소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분양은 지금보다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수요자라면 분양가의 적정성, 그리고 대기 임차 수요, 임대차 회전율이 높은 곳, 그리고 미분양의 우려, 분양가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투자 목적이 아니신 분들, 요즘에는 중형 오피스텔을 실수요 목적으로 접근하실 때 일단 분양가의 조건 외에도 실거주 하시는데 전용률이라든지 거주에 불편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움직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